손으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 제3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오로컴퍼니 이종건입니다. 저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제가 회차를 계속 끊어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게 한날 1시에 녹음이 되고 있는 거지만 청취하시는 분들은 한날 1시가 아니라 업로드되는 순서에 맞춰서 들으시기 때문에요.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게 되면은 몇몇 정치 팟캐스트와는 달리 저는 20분에서 25분 단위로 에피소드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의 매듭이 그 정도에서 보통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에피소드 단위로 들으시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듣지 못하고 일부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긴 팟캐스트 같은 중간에 끊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1회만 들어야지, 2회만 들어야지, 1회만 들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가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25분, 최대 25분 정도를 목표로 보통 이제 에피소드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자, 1회에서는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코디네이터 생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1회 후반부부터 이제 오로컴퍼니 창업 이야기가 나와서 2회에는 오로컴퍼니가 그동안 뭐 했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의 다각도 모색을 하다가 다각도적인 사업 모색을 하다가 네. 옥반지 프로젝트로 오게 됐다. 네. 한국형 게라제 정신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네. 자, 이제 옥반지 프로젝트 후반부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곰팡이 연구소가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옥반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그러니까, 너라면 반지하에 들어가겠니? 왜 싫은데? 그러니까, 거기 곰팡이 너무 많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고, 저희도 이제 반지하 한 3개를 빌려서 어떤 이제 시공적인 실험을 하려고 한 3개를, 같은 건물에 3개를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래, 곰팡이를 좀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싶어서, 뭐 다양한 그때 당시에, 각국의 곰팡이 제거제는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시공성이 좋고,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자세히 뿌려가지고 이제 곰팡이를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쳐다보게 됐어요. 어느 정도에 없어지는지를 보다가 보니까 욕실에 있는 곰팡이랑 장판 밑에 있는 곰팡이는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같은 집에 있는 곰팡이인데. 왜 다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약도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곰팡이 제거제들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내에 그러니까 이제 실외에 쓰면은 되게 강력한 곰팡이제를 쓰면 되는데 이게 실내에 쓰다 보니까 적정하게 이제 유해함이 좀 적으면서도 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게 더 적절한지를 실험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벽지도 다 뜯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있었고 이거를 좀 어떤 차도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곰팡이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적기 시작했죠. 네. 이게 왜 생기는지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빙랩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리빙랩 설명해 네. 주셔야죠. 아니, 이게 진짜 단어는 네네. 익숙한 듯이 맞습니다. 들리는데 네네. 이게 네네. 내용이 생소하거든요. 이게 저도 그때 당시에 그거를 리빙랩으로 인지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연구를 차려야겠다. 그래서 연구실이라고 차렸는데 리빙랩이 뭐냐면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이제 생활 속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단어 그대로 해가지고 뭐 살아있는 연구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사회학 뭐 이런 연구를 하시던 분이 이제 어떤 아파트나 주거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했던 이제 최초에 쓰던 용어가 지금 이제 굳어져서 어떤 사회 혁신을 위한 어떤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네. 곰팡이 연구소가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서 뭐 갖춰져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제 벽지에다가 막 그런 거를 적어가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근데 그 찰나에 이제 기생충이 사관왕을 하면서 그냥 반지하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더니
취재가 왔어요. 공중파에서 취재가 왔는데 오히려 이제 옥반지 프로젝트도 재밌지만 그 곰팡이 연구소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곰팡이 연구소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막 시리즈로 뭐 S땡, 뭐 E땡, 뭐 이제 방송사에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예. 메이저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EBS, SBS,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뭔가 공중파에 나오잖아요. 제대로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뭔가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서 저는 이제 제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공중파에 나오니까. 그래서 어디서 촬영 온다 그러면 연구를 쫙 해서 데이터를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연구소로서의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연구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어느 단열재 회사에서는 우리 단열재를 써서 데이터를 좀 대달라 무료로 단열재를 제공하겠다. 뭐 저희야 나쁠 거 없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구소 설립을 하게 됐고 실제로 네. 연구소를 설립을 하신 거예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회사인데 주식회사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이거는 예. 연구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네네. 이름이 연구소인 연구소로 출발한 거였거든요. 네네. 네. 이 뭐 하다 보니까 이제 R&D 사업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근데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또 그 연구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확장을 좀 더 하고 반지하 말고 이제 지하도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상업 공간 지하를 이제 빌리게 된 계기가 됐고 거기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 교육 공간, 연구소 이렇게 설립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디스쿨이 그 연구소. 네네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세 가지로 되는 거군요. 나눠져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저렴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한 45평짜리 공간을 저희는 시공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통짜로 있었던 공간을 벽을 이제 나눠가지고 기업부설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뭔가를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주민들과 좀 관계맺게 하거나 저희 아지트로 쓸 수 있는 공유 공간 이렇게 세 분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롯하다. 네네. 공유 공간에 지금 네, 와 공유 계십니다. 공간에 와 있는 거군요. 네네네. 사실 디스쿨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이 반지하라는 특성 자체가 사실 넉넉한 사람들이 오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옥반지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주안점을 줬던 게 교육을 해서 스스로 좀 고치게 하자. 이 좀 저희끼리의 이제 합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면 될 것이고 돈이 없다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고 이게 DIY 교육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어느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시공을 터득해 갔기 때문에 그 터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시공적인 부분들을 풀 수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직무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거를 교육 시스템으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도시재생 쪽에서 흐름이 주민들을 가르쳐서 집수리 회사를 만드는 뭐 이런 이제 목표점들이 조금 있는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저희를 좀 찾게 됐었고요. 그게 점점 구조를 갖추고 하다 보니까 DIY 교육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DIT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DIY에서 이게 DIY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혼자서 하는 거예요. 시공은 사실은 대표적인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네. 시공을 혼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공간들을 완성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또 커뮤니티 디자인 회사로서의 어떤 시작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 프로그램을 기술을 가르쳐서 같이 공간을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DIT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부터 DIY 교육, DIT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는 거를 DDD를 따가지고 디스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자, 드디어 저희 방송 3회차 후반부 넘어오면서 이제 네네. DIT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자, DDD 세 개를 따서 그 글자가 3번 나오는 걸 따서 디스쿨이라 하게 되었다. 네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싶은데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공간을 기획하는 행위 자체가 디자인 싱킹 기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림 뭐 이런 약간 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설계라는 이제 표현도 들어가 있고 어떤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디자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고하는 방식. 그래서 저희는 공간 기획의 툴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활용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D가 디자인 네네, 싱킹. 디자인 싱킹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간을 기획하게 만드는 작업을 디자인 싱킹 작업을 했으니까 그 앞에 이제 D가 들어가고요. 스스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IY 중에서도 시공 기술을 이제 DIY로 할 수 있도록 DIY 교육을 넣고 이거를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어떤 커뮤니티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 개발시킨 게 DIT 프로그램으로 확대됐고요. 네네. 그거를 좀 더 저희만의 방식으로 하는 고유 명사로 디스쿨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DIT를 군산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군산 주식회사 지방의 조건능 대표님이 네네. 그쪽 지역 네, 맞습니다. 네. 군산 영화시장 그 근처에서 DIT 행사를 하시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DIT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설명만 들었을 때는 헤비타트가 봉사자들 모아갖고 목재를 가지고 주택을 만들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DIT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DIT 자체가 뭐 그거랑 같다 다르다라기보다 저는 이제 헤비타트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DIT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DIY가 중심이 된 DIT잖아요. 그러니까 헤비타트는 다른 사람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봉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건물을 지어주거나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본인이 할 때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공간을 만들 때 같이 하고 일종의 둘의 품앗이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DIT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죠. 주체적이냐 객체지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헤비타트에 네.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은 객체지향, 네네.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 네네. DIY나 DIT는 나를 위한 주체적인 행동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시재생 영역하고 합치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고쳐나가고 스스로 하기 위한 도시재생과 이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DIY를 의미하는 게 스스로 만드는 공간. 네. DIT가 함께 만드는 동네. 네, 이 개념이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로 컴퍼니가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개념으로 네. 활동해 오셨던 거고. 네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전에 옥반지 프로젝트에 이어지는 곰팡이 연구소가 리빙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DIT도 약간 리빙랩 좀 이 느낌이 좀 나서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그게 포함이 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통해서 이 DIT 문화가 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사업화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 용역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대표적인 원래 시공이라는 분야 자체가 협업 프로그램에서 협업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공유 공간으로서 활용되게끔 도시재생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에서 있었던 DIT의 사례는 축제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네. 홍보물들 보면 네네. 이렇게 좀 예쁜 장면들을 캐치해서 네네.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CF처럼 좀 사람들이 즐기고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들만 나오니까 이게 사실 DIT의 본질은 건물을 이제 꾸며가는 과정이고 네네. 바꿔 말하면은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지 나오는 건데 홍보 동영상만 보면은 마을 축제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근데 사실 그 군산 1회 때도 제가 시공 마스터로 참여를 했었고, 지방하고는 3번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IT 는. 지방은 예. 주식회사 지방. 주식회사 네네. 지방과 조건능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또 시공팀들하고 또 참여자들과 함께 DIT를 진행했었고요. 뭐 저는 그게 이제 초기에 어떤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분류한 방법은 축제형 DIT와 거점 공간형 DIT로 나눠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떤 공간에 대한 이슈화를 시키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방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축제형 DIT도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네. 두 가지 유형의 DIT는 네. 별도의 회차를 통해서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좀 네네.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뭐 이번에선 좀 훑는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DIT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예, 갑자기 제가 왔다리 갔다리 갑자기 좀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 곰팡이 연구소 네. 리빙랩 요 얘기가 나오면서 리빙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차가 나다 보니까 제가 DI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네네. 거였거든요. 네네. 자, 리빙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도시재생, 그러니까 지금 좀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이 얘기를 빼놓고요. 네. 리빙랩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도시 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서부터 DIT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DIT의 공간은 DIY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돼요. 비전문가, 그러니까 사실은 DIY를 하시는 분이 실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마추어만 DIY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뭐 시공회사지만 저희 공간을 꾸미는 건 DIY겠죠. 그거는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점은 DIY가 가능한 곳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디자인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그 공간들이 또 이 DIY를 하는 이유 자체가 개성을 살리는 이유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좋은 공간보다는 되게 열악하고 좀 고치기 힘든 공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이제 곰팡이 연구소에서 연구됐었던 취약 공간에 대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DIT를 요청받았던 데가 고등학교도 있었고요. 뭐 공동체 재단도 있었고 네. 다양한데 하나같이 열악한 곳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다른 시공업체한테 맡기는 것보다 저희한테 맡기면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그것도 가능하면서 거기를 이용할 만한 학생들이나 주민들 교육까지도 하니까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접근 자체가 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만들고 진행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시공을 수주한 다음에 이미 시공을 수주하는 이 시장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공을 수주해서 그 비용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교육도 하고 공동체 형성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즉석에서 드려서 리빙랩과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네. 학교까지 이렇게 네.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학교가 네. 시공 비용을 줄이면서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적 효과까지 끌고 네. 오는 부분. 고등학교가 저한테는 또 이거를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저를 이제 소개한 선생님 자체가 저를 이제 소개한 선생님이 우연히 이제 NPO 단체에서 그런 이제 발표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옥반지 프로젝트라는 거를 처음 거기서 소개를 하게 됐었고 네. 제가 대상을 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반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하는데 도와주십시다.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면서 되는 데까지 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서로 주고받고 다듬으면서 이제 DIT로서 성숙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리빙랩이 된 거네요. 그렇죠. DIT를 한다고 모여 있는 게 리빙랩이 된 게 아니라 네네. 자, 이런 DIT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것들을 검증하고 네네. 또 자기 커뮤니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리빙랩이 되어줬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직책 자체가 연구부장님이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공사 환경 개선을 하는 비용은 있어요. 학교에. 근데 이 비용 자체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뭔가 좀 더 많은 가르침도 주고 싶고, 학생들이 또 관계 맺으면서 본인들의 아지트를 직접 만들게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니즈까지 합쳐져서, 네. 저희랑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공사 비용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은 방과후 교사 창의혁신 교육으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저희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 과정을 제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하는 걸로 교장 선생님까지 승인을 딱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공사를 프로그램화하는 과정들을 되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과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1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네. 정주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학생들 만족도라든가 네. 너무 지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질문을 막 아니요. 그 예정에 없던 질문들을 막 드리니까. 네네. 네. 정주성과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자기 아지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학교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고 어쩔 수 네네. 없이 가야 되고, 네네. 그 교육받는 건 국민의 의무이니까 이제 네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네. 학교를 내가 만들잖아요. 네. 내가 도색을 하고 네. 내가 뭐 공작을 하고, 네. 그럼 이제 내가 내 아지트를 학교 안에다 만들어 버리는 게 됐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전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는데 내가 아지트를 학교 내에 만들어 버렸으니 가고 싶은 학교가 됐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정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어쨌든 정주가 주거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까?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아우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머물고 싶게끔 만드는 것도 정주성에 대한 얘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이 인테리어 회사에다 맡겼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약간 우주 공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테리어 회사한테 맡기면 말이 안 되는, 제가 그쵸.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외계인도 그려져 있고 형광색으로 막 외계인을 칠하고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를 막 그리고 낙서처럼 했어요. 그래서 낙서를 내가 현실로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선생님들, 또 디자인학과는 페인트를 맡고 전기과는 조명을 맡고 각자 또 선생님들이 붙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주면서 이제 본인들이 상상했던 공간에 직접 디자인을 그려놓고 저희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도움을 줬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 우주 공간처럼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만들었고 상상했던 공간이 구현이 되면서 당연히 정이 들죠. 그래서 뭐 선생님 말에 따르면 너무나 그 공간들을 애착을 갖고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공간이 원래 어떤 목적의 공간이었길래 우주 공간을 만든 건가요? 그 공간 자체는 그냥 비어 있었던 교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간들이 이제 열악한 공간들부터 비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좀 많이 망가진 교실부터 안 쓰게 된 거군요. 예, 문제 학교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고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냄새도 나고 뭐 이제 거미줄도 쳐 있고. 바꿔 말하면 옥반지 프로젝트랑 똑같네요. 학교 내에도 그런 그렇죠. 유휴 공간들이 그렇죠, 나오기 그렇죠.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 옥반지 프로젝트를 옥탑 반지하 지하 창고에 한정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더 열악한 상태로 비어진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반지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었죠. 습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기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했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돈을 들여서 환기를 하면 좋지만 거기를 사용할 사람들이 돈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기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이 미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학생들한테 야 환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쓰고 싶으니까 알아서 환기하고 알아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고민하는 과정도 하나의 리빙랩이 된 것이고, 그렇죠. 리빙랩에서 디자인 띵킹이 이루어지면서 DIY 훈련과 DIT로 연결이 되게 됐다. 네네네.
자, 옥반지 프로젝트에서 DIT로 연결되는 연결점까지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차가 끊어지기 전에 이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오로컴퍼니가 창립을 하고 네. DIT에 발을 들여놓는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제가 다음에 찾아오면 4회분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할 텐데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DIT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롯컴퍼니 이종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